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돈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특히 돈의 역사에서도 외전으로 잉글랜드, 영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역사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영국이 어떻게 해서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는 해양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혁신입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다. 북해 그리고 발틱해에는 항상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영국 쪽을 향해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 해적들한테 잉글랜드가 그렇게 고생한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약탈하기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 영국에서 만들었던 여러 모직물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서 발틱해라든가 또는 북해로 올라가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려면 맞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범선, 돛담배가 역풍,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배가 바로 캐러벨, 바로 이 삼각돛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삼각 범선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앞에는 삼각돛, 뒤에는 사각돛을 다는데 저 올라가 있는 막루, 저 돛대가 보시면 혼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줄에 의해 버텨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돛을 펴고 접는다든가 방향을 단다든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 수많은 얽혀있는 줄들을 얼마나 잘 신속하게 다루느냐, 결국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배의 성능을 완벽히 좌우하느냐 발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에 비해 영국 연합함대, 영국 함대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바람의 방향을 신속하게 타고 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176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대탐험 시대, 태평양에 대한 탐험을 주도했었던 배들이 되겠고요. 배에 실려있는 수많은 물품들입니다. 물품들에 보면 그때 당시 괴혈병, 이가 썩어 이에 피가 나는 병이죠. 그 괴혈병 등으로 장거리 항해가 불가능했었는데 레몬을 쉽게 해서 과즙류들을 갖다가 오렌지나 레몬 같은 걸 갖다가 많이 먹으면 그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함대의 필수적인 식량으로서 저 통에 절려져 있는 그런 과일들을 잔뜩 가져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있는 선창이 2단 혹은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전연함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가 이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홀수선, 물에 잠기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 밑에는 무거운 물건, 그 위에는 대포 등을 넣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전형적인 함선의 모습이고요. 이 함선을 보시면 3단으로 올라가 있는 범선입니다만 뒷부분은 벌써 좀 삼각돛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장거리 항해, 속도보다는 안정성, 장거리 항해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배의 혁신이 없었다면 영국은, 잉글랜드는 바다의 패권을 장악할 꿈도 꾸지 못하고 작은 섬에 갇힌 채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닥친 또 하나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혁신, 두 번째는 바로 뭐였다? 영국 땅에서 나는 철에 인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값비싼 청동으로 대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철로 된 대포, 주철대포를 영국산 주철대포가 세계 각국, 당시 서유럽 각국에서 생산된 주요 대포들 중에 가장 성능이 강했다는 겁니다. 잘 깨지지 않았던 거죠. 안에 화약을 밀집시켜서 큰 돌덩어리 또는 쇳덩어리를 상대 배로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약을 잔뜩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청동대포는 가볍기도 하고 견고해서 잘 깨지지 않았지만 흠이 많은 주철대포들은 이 폭탄 과정에서 오히려 배에서 터져버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는데 영국산 주철대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영국 땅에서 나는 철광석 안에 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게 밀집도 쫀쫀하게 철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밀은 당시 아무도 몰랐고 영국이 만든 대포가 왜 그렇게 튼튼한지 잘 몰랐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은 후발주자였지만 가난했지만 뛰어난 함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혁신들이 나왔고 여기에 두 번째 뭐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철 대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운 좋은 천연자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영국 사람들은 좀 실용주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성공의 세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적 드레이크, 마젤란 뒤를 이어서 세계 일주를 두 번째로 단행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서 아르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쳐부순 해군 지휘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사략 함대, 상대의 배를 약탈하는 해적선의 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니까 헨리 8세의 딸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레이크의 해상 원정에 드는 비용의 6분의 1을 대주고 또 수익금의 3분의 1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드레이크의 세계 일주 항해 때 1파운드를 투자한 사람들에게 떨어진 배당금은 47파운드였다. 엄청나죠. 47배의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님이 해적에게 돈을 대줘서 약탈을 시킬 정도로 이 나라는 일단 돈 버는데, 그리고 자기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허례의식 따위는 좀 갖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아니, 저 드레이크를 비롯한 해적놈들이 우리 배를 털어?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여기에다가 두 번째 헨리 8세, 이혼을 15번인가 했던 그 임금님입니다. 헨리 8세 때 국교회를 설립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영국 성공회를 설립해서 그전에 있던 자기 말을 듣지 않던 가톨릭계의 성당이나 수도원에 있는 땅과 재산을 모두 약탈해서 그걸로 배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녀의 경쟁자였던, 그리고 가톨릭 세력의 구심자였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북쪽에 있는 왕국이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처형하면서부터 스페인과 잉글랜드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치닫게 됩니다. 자, 스페인 입장에서 무려 130척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함대,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보냅니다만,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치러 갈 때 무슨 일이 있죠? 북동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바람을 치고서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큰 바다에서만 조종을 했지, 이 북해로 가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스페인 군대를 모아서, 그 네덜란드가 그때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군대를 취합해서 영국 본토 상륙작전을 해나가는 그 아주 정확한 조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페인 함대가 무능함을 드러냈죠. 반대로 영국 배들은 뛰어난 주철 대포로 무장한 데다가 배도 어떻게 해요? 갤리온선들, 이런 혁신을 잘 받아들인 빠른 배들로 무장하고 있다 보니까 히트 앤드 런, 계속 치고 달리기에 당하게 되면서 결국 스페인 함대는 잉글랜드 상륙을 포기하고 저 먼 북해 위로, 그리고 잉글랜드를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긴 항해 과정에서 폭풍우를 만나 난파하게 됩니다. 결국 130척 중에서 50척 정도만 스페인으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스페인이 겪었던 고난 말도 못할 것입니다. 3번은 잉글랜드, 1588년 당시에 잉글랜드의 배가 되겠고요. 반대로 오른쪽 4번 봐주십시오. 4번 보이시죠? 빨간 4번, 저게 스페인 배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눈에 보시더라도 스페인 배가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창이 깊으니까, 대신에 닻이나 돛의 모양들을 살펴보시면 날렵하지 않죠. 둔합니다. 반대로 영국의 배, 3번에 있는 영국의 배를 보면 굉장히 배가 날렵하죠. 이런 차이들이 승부의 격차를 결국 나타냈다.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그 함대의 전설, 넬슨 제독이 탔었던 전혈함 HMS 빅토리의 모습입니다. 앞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돛을 달 수 있게 뒤에 있는 3개의 돛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빠른 배라는 걸 벌써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선창 사이에 구멍을 보이시죠? 3열입니다. 자, 볼까요? 1열이 밑에 홀수선, 2열이 그 위에, 그리고 3열이 갑판에, 이렇게 3열로 되어 있는 대포를 갖다가 장착하고 있는 총 100대 이상의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돈의 가치로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할 정도로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근위 기병 교대식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기병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영국은 상무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교대를 하고 있는 기병대 역시도 크로멜 때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본다면 민간 또는 자기 없는 기병대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기병대는 임금님을 호위하는 귀족들의 자제들이 들어가는 기병대가 따로 있었다고 할 정도로 경쟁을 시키고 더 나가서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 이런 관심들을 가지게 됐는가?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돼요. 그냥 런던 여행 가면 일상적으로 보는 근위기병 또는 근위대의 교대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보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런던 여행 중에 올리는 동영상 재밌게 많이들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